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2년째 독학재수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 량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현재 입시 컨설턴트 업무를 맡고 있는 하다스터디 부쌤입니다. 원장님, 그 학생들은 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국영수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어렵게 나온 편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작년에 국어 최고점 표준 점수가 134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국어 최고점 표준 점수가 150점이더라고요. 무려 16점이 더 높게 나왔는데 확실히 국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최고점 표준 점수가 145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8점으로서 선택 과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작년 영어 1등급 절대평가 1등급이 7.8%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7%로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을 하느라 영어에 좀 소홀할 수 있었는데 영어 난이도를 좀 헬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또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학탐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해 좀 수능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내년은 요거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수능이라는 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기조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이후에 정부에서 약간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침을 내린 수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변별력이 잘 구현된 아주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자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조대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수능도 올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원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이나 아니면 실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분들도 지금 저희 학원에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제 친구도 해요. 아, 그래요? 저희 친구,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네. 저희 친구가 지금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지금 이제 의치안, 소위 말하는 메디컬을 목표로 이번에 수능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학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감사하죠. 네, 그렇게 네.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향이 클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하지 않은 N수생들 30대 또는 20대 후반 그 이상의 인원들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12년째 독학재수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 되는 사례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말해보자면, 첫 번째가 본인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가장 큰 그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취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수능 공부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과 공부, 이 약간 워라밸을 중시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워라밸, 그쵸? 네, 워라밸. 공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스스로 약간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했는데 집에 와서 게임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건 괜찮지 않나? 이런 약간 자기 합리화. 그렇게 해서 새벽 막 2, 3시까지 뭐 공부 안 하고 게임하거나 취미생활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성 교제를 하는 친구들은 또 전화 통화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학원에는 이제 등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랴부랴 오긴 오는데 전날 이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졸음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기 브레이크가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죠. 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 탭이나 이런 데 깔려 있는 어떤 학습과 무관한 각종 뭐 이렇게 재수 커뮤니티 이런 데 접속해서 본인 어떤 학습 상황과 맞지 않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흡수해서 오르비? 그런 것들을 본인에게 대입을 하다 보면 이런 정보들로 인해서 한 2, 3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순환이?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좀 학습의 연속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조금 실패하기가 쉽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약간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자기 삶에 어떤 방해가 된다. 이러면 이걸 좀 독사같이 끊어내려는 어떤 각오, 결심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은 네. 이 플래너를 너무 예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마주 만나다 보면은 너무 꼼꼼하고 너무 색깔별로 이제 촘촘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하고 이제 학습 컨설팅이나 입시 컨설팅을 진행해 보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은 큰 틀에서 투박하더라도 실전적인 계획을 이제 만드는 친구들, 그렇게 수립하는 친구들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제 느낌에는 오히려 너무 예쁘게 촘촘하게 무슨 디자인을 하듯이 그거를 저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약간 이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성취감에 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그걸 뽕에 찬다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계획에 있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보다 보면 이 공부를 할 때 슬럼프가 너무 자주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재수를 시작했는데 여타 다른 고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다 보면은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다른 여타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막 한두 달에 한 번씩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슬럼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이제 관리자나 선생님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할 때 보면 이게 학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은 어떤 심리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지원까지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잠깐 소나기를 피하는 거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지만 비를 막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뭔가 병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대학에 가는 게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계획과 이어지는 말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을 자꾸 뒤로 미루는 친구들은 매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계속 가보면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국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가 놀거나 딴짓을 하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수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한 과목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재수종합반, 독학재수학원, 단과, 심지어 기수까지 모두 다 있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찾아서 하는 친구들이 좀 잘 될 확률이 높지 않나 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학습 플래너를 조금 밸런스 있게 짜주는 게 중요한데 정말 좀 심한 학생들은 한 6, 7월까지 탐구 과목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국영수만 상반기 동안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국영수를 열심히 했지만 국영수는 국영수 나름대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그동안 미뤄놨던 탐구 과목은 또 미뤄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면서 허덕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탐구 과목을 못 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 이거 누구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네. 그 학생 같은 경우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은 미루고 싶고 네. 암기하고 싶지 않고 네.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을 좋아하고 단순 네. 암기 사회 탐구를 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등급이 오르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다. 네, 그런 네. 기억이 나네요. 그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공부할 때 저는 지금 독학재수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을 인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강을 볼 때 그냥 무작정 바라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예능 프로 보듯이. 네,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것은 기존의 자기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면서 이것들이 충돌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학습으로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복습 없이 그냥 주구장창 인강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한 며칠 지나면 거의 쌓인 게 없어요. 그래서 막상 모의고사를 보면은 앞단원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 까먹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강을 볼 때는 뭐 예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강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은 좀 필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날 한번 제대로 그 부분이 자기가 체화가 됐는지 점검을 해본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인강만 계속 들으면서 나 공부했어 라고 착각하는 학생들 요런 학생들은 조금 실패율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좀 쌓인 게 많으신가요? 네, 왜냐면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 학생들도 사실은 네. 공부하면서 예민해지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해하는 게 이게 매 순간이 자기 한계와의 어떤 한계와 부딪히는 시간들이거든요.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근데 이게 계속 성적 향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러다 보면 이게 멘탈이 학생들이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에는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저 잘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학원에 와서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2, 3개월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내뱉었던 그 모든 계획과 다짐들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주변에 학습과 무관한 것들의 어떤 불평, 불만을 또 토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좀 쌓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좀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상담을 받았을 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전 단계에 학습 공백이 너무 많은 학생들. 진짜 좀 정말 심각한 학생은 제가 이제 올해 받았던 학생인데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고, 수학이고, 영어고 모든 과목의 학습의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지금 당장 올해 1년을 공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벌써 이제 고3 수능 공부를 하고 인강을 듣고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서 한 3, 4개월 만에 상위권 대학에 간 학생들을 보면서 자기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공부도 되지 않고 지각도 하고 결석도 하고 어느 순간 학원에서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그 재수 성공 사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런 친구들은 재수 성공한다. 대표적으로 원래 잘하던 친구들이죠. 원래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 그런데 수능 당일날 삐끗해서 실수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대학도 웬만하면은 정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지만 본인의 목표 대학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죠. 또 어떤 학생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튼튼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친구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심각한 지병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만성 두통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이제 특별히 그런 것 없이
꾸준히 이제 책상에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친구들, 그런 체력이 강한 친구들이 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체대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기초는 많이 부족했지만은 상당히 운동으로 다져진 이 체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 성적이 너무 낮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을 계속 이 에너지를 공부에 쏟아붓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제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다. 네. 건강 제일 이런 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조금 보태자면 체력이나 지구력이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 있는 애들,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은 뭐 기본기가 없지 않은 이상, 학습의 공백이 너무 크지 않은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어떠하든 이렇게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꾸준함과 성실성이 이 친구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선생님들의 조언 또는 이제 뭐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네. 이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생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네. 또 그렇죠. 반대로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친구들보다는 내 스타일을 좀 바꿀 줄 아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좀 성공할 확률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실패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학습 방법으로 어떤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능과는 좀 괴리가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성취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방식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성적대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적대에 따라 달라져야죠. 재종반은 어떤 학생들이 좀 적합할까요? 재종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밸런스 있게 다 좀 낮은 성적대를 유지하는 학생들. 밸런스 있게 못하는 애들.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과목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지금 학습이 버겁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시간표도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이걸 이제 케어해 주시는 게 아마 초반에는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학생들은 재종반이 맞다. 그럼 원장님 운영하시는 독학재수학은 어떤 애들이 좋을까요? 근데 또 이게 또 딱 맞지는 않은 게 너무 성적대가 낮으면 또 단체 수업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적인 부분을 저희가 케어를 해주면서 1대1 수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다. 너무 낮은 게 국수형 몇 등급이에요? 너무 낮은 거 너무 낮은 게 너무 몇 낮은 거는 한 7등급대 학생들이 있어요. 막 6, 7등급대 학생들. 666? 네, 막 66. 뭐. 악마의 숫자? 네. 666. 요런 등급대들. 근데 인강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한 4.5등급 네, 맞아요. 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강을 막 6등급대의 학생들이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대가 너무 낮은 학생들은 재종반이 맞지만 또 재종반에 간다고 하더라도 단체 수업을 못 따라가니 이런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보면 독재학원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뭐 탐구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혼자 해보면서 나머지 이제 한두 과목에 부족한 과목은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좋더라고요. 기숙학원도 있지 않나요? 기숙학원. 기숙학원, 근데 저는 좀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숙학원에 가서 제가 아는 학생들 대부분 보면 가서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침묵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축구 축구 많이 축구, 하고 그런 사례 없으세요? 있죠. 그러니까 기숙학원이 되게 생활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잘 운영되는 기숙학원도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일부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다니다가 왔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니? 이러니까 그 학생은 남학생이었는데 가서 이제 친구들을 다 사귀고 이게 약간 분위기가 약간 보이스카우트나 군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잼버리? 잼버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일요일마다 이제 그 운동장이 넓고 쾌적하니까 거기에서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가 체력만 좋아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공부는 좋아진 게 없어요. 근데 체력은 좋아져서 와요. 그래갖고 6월 모의 평가를 조금 안 좋게 받아가지고 또 독재 학원으로 이제 옮겨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원장님 말씀하시는 기숙학원이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차라리 그냥 등하원 할 수 있는 재종반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등하원 재종반?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종반은 이제 집에서 등하원을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라리 그런 형태의 재종반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은 기숙 같은 경우는 물론 잘 되는 되게 엄격하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숙학원은 회비도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 얘기는 또 네. 회비가 좀 비싸니까 많이. 네. 예. 성적대가 기본적으로 인강으로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등급대, 그러니까 4등급, 5등급대. 이 친구들은 인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중간중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학재수에 이런 학생들이 적임이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666 이런 친구들은 독학재수학원 다니면서 거기 계신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제 특강을 병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666, 676 이런 친구들이 재종반 가서 수업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엎드려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독학재수학원 다니면서 수업을 병행하든 아니면 독학재수 학원만 다니면서 이제 거기 컨텐츠만 제공받든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독학재수 하면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뭐 4등급이었는데 갑자기 1등급이 됐다 이런 거. 올 5등급이었는데 12월 선행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선행반부터 독학재수로 시작해서 정시로 성균관대 공대 합격한 학생.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거의 5.3등급 이런 친구였는데요. 들어갈 때 거의 뭐 한 1.5등급대로 올라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에서도 별 성과는 없었어요. 근데 9월 모의 평가에서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논술 접수도 안 했어요.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뭐 교과나 종합전형도 하지 못했고 그냥 12월 중순부터 쭉 모의고사 정시 뭐 인터넷 강의 이렇게 뭐 또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모의고사 공부만 쭉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건국대 정도 점수가 나오더니 본수능에서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저희가 이제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써서 이제 성대에 추가 합격을 해서 이제 들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재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학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학원에 있는 시간만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께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취침 시간이라든지 우리 자녀가 새벽 2, 3시까지 안 자고 있는데 그걸 관리해 주지 않으시면 당연히 학원에 와서 졸음 학습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뭐 주말에 너무 이렇게 좀 루즈하게 퍼져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조금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가정에서의 관리와 학원에서의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의 의지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지만이 학생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 자녀가 있을 때 일찍 잘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 저는 그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조금 이제 뭐 한 말씀 보태자면은 네. 자제분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맞아요. 네, 사실 자제분들은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네. 뭐 독학재수 학원이든 재수종합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네. 심지어 뭐 신변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기숙학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꾸준한 이제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학원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중간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성적은 어떤지 학원 생활 태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 측하고 원활하게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재수종합학원이든 뭐 기숙학원이든 특히 그런 경향이 심한데 맡겨놨으니까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런 거 좀 있거든요. 네. 학원에 보내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일임을 해서 우리 아이를 잘 이끌어줘 이렇게 되는데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트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고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이런 친구를 새벽 2시까지 학원 원장님이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가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더 제가 보태자면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조금 그 학력고사 세대가 맞나요? 예, 보통 예. 네, 학력고사 네. 세대인데 그때는 모든 과목이 암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때 뭐 사당 오락이다 이런 말도 있고 했는데 요즘 수능은 사고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컨디션이 중요하고 또 이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 3, 4개월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가령 어떤 어머니들 연락 오시면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거기 학원에 다닌 지 4개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5과목, 6과목을 공부하는데 3, 4개월 만으로 모든 과목의 사고력이 향상된다? 이거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학원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자제분에게는 얼마나 또 어머니께서 눈치를 주실까 하는 조금 걱정이 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자제분들에게는 플러스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다시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는 그 용기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수 시작하고 나면은 성적이 단숨에 오르지는 않아요. 이 성적이라는 게 막 수직 상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만하게 천천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성적이라는 것은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무슨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는 정말 관리자와 부모님과 상의하에 멘탈을 잘 유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셨으면 합니다. 다들 화이팅! 네, 정말 큰 결심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공,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어떤 강의를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들을 이제 응원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또 계실 건데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수용해서 받아들인다면은 또 성적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이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좀 재미있고 또 네.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니까 재미있고 또 뜻깊은 네. 시간이었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이제 또 할지 말지 또 한다면은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촬영해서 나가는 게 상당히 또 뜻깊다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훌륭한 학원들이 있지만 또 저희 V하다 또 서초점, 상섬점 그리고 부천점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 준비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량쌤 부쌤이었습니다.